안녕하세요, 가시함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0.18%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전장부터 계속 흘러내리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이 가장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오랜만에 저 PBR 관련주 있죠. KB금융은 한 차례 빠졌지만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이쪽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2차원지 관련주는 좋지 못했었네요. 또 코스닥은 지수가 상당히 좋지 못했었고, 그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원지 관련주들, 이쪽이 가장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규모에 비해서는 오늘 낙폭이 조금은 크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최근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코스닥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기관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주는 수급이 좋지 못했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삼성중공업, 반도체 관련주가 상위 4종목이나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기관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두산마켓, 삼성물산, 한정기술,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었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주말을 넘기고 이번 주에 첫 개장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4%로 마감했고, S&P 500은 0.28%, 그리고 다우지수는 0.5%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만 포인트가 지지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살펴보시고요. 또 반도체도 큰 변동은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큰 변동은 없죠. 또 대만 지수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오늘 코스닥이 비교적 많이 빠지고 있지만 코스피는 또 큰 변동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보면 어제 시장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트럼프 관련주들, 원전하고 방산 관련주들, 이쪽에서 강한 상승이 있었고, 또 장 막판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는 어제 많이 좋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30분쯤 되었거든요. 현재 플러스 1% 가까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비슷한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를 보면 LG화학은 4%, 또 삼성 SDI도 4%, 에너지솔루션은 3% 가까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피격 사건에 대한 높아진 당선 가능성, 그게 며칠간의 시장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업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정말로 업황이 돌아서는 시점이라면 어떤 외부 변수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이틀 동안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저점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었고, 또 어제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서는 시점이라면 이틀 동안의 주가의 하락,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재료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노이즈가 조금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점들만 조금 고려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새로운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갤럭시 링까지 새로운 제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갤럭시 링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사전 판매량이 모두 완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 과거와 달리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전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당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면
최근에는 샤오미를 비롯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고, 반대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자동차 기업들, 이쪽은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갤럭시 링이 이렇게 완판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은 흥미로운 기사라고 생각이 됐고, 물론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신제품과 관련해서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점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이런 내용보다는 저는 어쨌든 반도체 쪽, 이쪽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주된 핵심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에서 HBM4,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기사가 나왔고, 지금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상용화가 된 것은 HBM3입니다. 5세대 모델이죠. 그런데 HBM4는 6세대 모델이에요. 또 여기 하단을 보세요. 지금 HBM3, 5세대 모델의 주도권은 하이닉스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그 다음 세대, 6세대 모델에 힘을 실겠다는 기사가 될 수 있고, 지금보다는 몇 년 뒤를 고려해서 몇 수를 앞둬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HBM3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로직 다이를 제조를 했었다면 6세대 모델 HBM4부터는 여기에 맞춤형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맞춤형이라는 것은 당연히 파운드리 공정이 필요로 하겠죠.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찍어내는 공정이고, 파운드리 공정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 맞춤형, 거기에 특화된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파운드리 쪽이고, 그걸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세대 모델보다는 6세대 모델,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겠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공정 최강자 TSMC하고 HBM4 동맹을 맺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AI 반도체에 대해서 생태계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던 간에 반도체는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피격 이슈가 나왔지만 조금 전 2차원지와는 다르게 주가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업황 자체를 봤을 때는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온 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11월쯤에 평화정상회의가 추진될 것인데, 거기에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올지 모르겠죠. 그리고 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종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하나만으로도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쪽에서 오전부터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HD 현대건설기계, 지금 13%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Y, 이 종목은 장중에 위에 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었고, 이틀 연속으로 빨간 양봉이 들어왔어요. 그 배경에는 평화정상회의 추진하는 이슈가 있고, 우선은 11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전에 러시아 쪽에서도 어떤 피드백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과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4.7%가 나왔습니다. 국내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수성을 봤을 때 뭐 세계 공장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인구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성장률이 다소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4.7%가 나왔는데 결국은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아시겠지만 국내 수출 비중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도부터 약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전체 수출 비중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25% 정도, 거의 4분의 1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결국 국내 시장에서도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물론 최근의 추세를 봤을 때는 미국하고 큰 차이가 발생되진 않고 있어요. 결국 공급망 이슈라든지 또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출 물량이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중국 시장이 줄어드는 것도 결코 기업들의 이익 활동에는 마냥 좋을 수만 있는지,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미국의 수출도 증가하고 중국의 수출도 증가할 때, 그러면서 지금의 비중이 유지가 될 때 그게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이 반사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결코 국내 기업들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반기에 얼마나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지는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어쨌든 오늘은 코스닥 쪽이 비교적 좋지 못했었지만 나름대로 코스피는 또 선방을 했습니다. 내일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